네, 안녕하세요. 프로컨슈머 차크입니다. 갤럭시북 10.6인치 벌써 사용한 지 2달이 되어갑니다. 이게 일주일 사용하고 리뷰를 찍으면 별 내용이 없었을 텐데 사용한 만큼 보이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실사용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 바로 만나보시죠. 외관은 영락없는 태블릿입니다. 딱 봤을 때 윈도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들죠.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이름과 같이 10.6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크기 비교를 위해서 갤럭시 노트 10.1 2014 에디션과 같이 놓아둔 모습입니다. 두께는 8.9mm로 상당히 얇죠. 저도 언박싱을 할 때 처음 만져보고 많이 놀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게는 체감상 어느 정도 있는 듯 했으며, 물론 648g은 무겁다라고는 할 수 없는 무게지만 저희가 제품을 직접 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체감으로 인지되는 무게, 강도, 크기, 촉감 등이 있을 때 생각보다 무게가 있네? 단순히 이 정도예요. 절대 무겁다는 건 아닙니다. 상단에는 스테레오 마이크로 보이는 홀 2개와 전원 및 화면 잠금 버튼, 볼륨 조절 버튼이 있으며 좌측에는 스피커, 우측에도 스피커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USB 3.1까지 지원하는 타입C 포트가 있어요. 3.5파이 이어폰 잭도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전용 키커버와 도킹할 수 있는 이 접점과 이 특이한 모양의 홈이 이렇게 길게 파져 있어요. 마감으로만 보자면 이전 몇 년간은 플라스틱, 가죽, 유리 소재 등등의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삼성이지만 지난번 언박싱했던 삼성 노트북 펜 제품과 유사하게 금속 재질로 마감이 돼 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무게감이 상당히 그 제품의 무게감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묵직합니다. 대신에 금속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묵직하다는 느낌은 튼튼하다는 느낌으로 대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유격감이나 비는 느낌 없이 그저 완벽하게 잘 짜여져 있는 하나의 포터블 디바이스를 만지는 느낌입니다. 디자인도 분명 호불호는 존재하겠지만 브루가 존재한다면은 좀 넓은 베젤 정도, 나머지는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얇고 한 손에 들기 편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와 같은 정품 액세서리를 더하면 더 완벽한 디자인이 되겠지만 영상 후반에 말하도록 하고, 자, 스펙을 한번 볼게요. CPU는 인텔 코어 M3 7세대, LPDDR3 4GBRAM에 eMMC 128GB가 주요 스펙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윈도우 태블릿에 기대하는 성능을 정말 알뜰하게 만족시켜주는 성능이에요. 비싼 걸 쓰고 더 좋은 걸 쓰면 좋겠지만 아시죠? 여러분들의 통장은 중요하다는 점, 딱 그 정도예요. 전 이전에 요가북이나 여타 등등의 윈도우 태블릿 두세 종을 사용해봤는데 사실 다시는 사고 싶지 않았어요. 쿼드코어의 램 4기가다 빠르다 이렇게 광고를 한 제품들이었는데 정말 웹툰 하나 넘기는데 답답해가지고 바로 처분해버리고 노트북을 샀어요. 싼 것도 아니었어. 그 당시에 50만원 하던 제품이었는데 어찌 보면 성능에 비해서 기능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이었는데, 무튼 그래서 이번 제품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사용해보니까 코어 M3 괜찮습니다. 이전 라인업의 i3 정도의 체감 성능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정말 웹서핑하는 데 있어서 막히지 않고, 더군다나 이 친구는 S펜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노트 라인업보다는 살짝 밀리는 감이 있었어도 이 정도 작업을 하는데 정말 적절했다는 느낌. 이걸로 오버워치 하실 거 아니시죠? 그럼 됐어요. 램은 LPDDR3 4기가라고 했는데 이 태블릿으로 게임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해요. 정말 웹서핑만 하고 회의할 때 낙서, 필기 정도 하고 기껏해야 문서 작업 정도 밖에서 하는 용도인데 정말 딱 용도에 알맞습니다. 물론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펜도 달려있어서 일러스트도 그리고 포토샵 작업도 하고 싶은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램 같은 경우는 한 대충 8기가 정도는 돼야 영상 편집이든 포토샵 작업이든 정말 베이직한 사양이 되는데, 일러스트만 따로 컨셉 아트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그냥 같은 가격에 작업을 하시려면은 본체에 이렇게 와콤 태블릿 구성을 하시거나 높은 사양의 갤럭시북 12.0 또는 서피스 프로 정도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45만원짜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반하고 있어. 얘는 딱 45만원짜리입니다. eMMC 128GB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SSD가 아니라서 고민 좀 하셨죠? SD카드와 SSD 사이 정도 되는 규격인데 보통 이게 더 전력 소모량도 적어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포터블 디바이스에 많이 사용되는 규격입니다. 용량은 128GB, 보시면 알겠지만 포토샵이나 그런 걸 설치해도 한 10기가는 안 넘을 거고, 오피스 등을 따로 설치해도 10기가가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냥 크롬, 카톡 이 정도만 설치해서 사용을 했는데 125기가 중에 72기가나 남아요. 더 상위 스펙으로 갔으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서 용량이 더 필요했을 텐데 이 친구는 얘가 할 수 있는 수준에 정말 딱 맞는 수준이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더 용량이 필요하시다면 마이크로 SD카드를 따로 구매하셔서 최대 256기가만큼 추가 용량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외관으로 보이는 하드웨어 스펙인데 디스플레이가 제일 눈에 띄죠. 1920에 1280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3:2 비율의 LCD입니다. IPS는 아니지만 IPS와 유사한 광시야각 패널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PLS 패널이 탑재되어 있어요. 광시야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질감을 느끼신다면 이게 16:9 비율이 아닌 3:2 비율에서 오는 어색함 정도일 텐데요. 영상을 볼 때는 좋지 않지만 윈도우 태블릿의 수요 중 주 용도가 이런 텍스트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을 잘 분석한 탓인지, 또
똑같은 화면의 넓이에서도 더 많은 텍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 비율입니다. 또한 이전 노트 시리즈들과 유사하게 와콤 기반의 S펜을 탑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와콤 기술을 가진 펜들과 호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굳이 이렇게 사용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궁금해서 확인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5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내장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많지가 않죠. 딱 그 정도의 필요성입니다. 윈도우 태블릿은 거의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라인업에서는 후방 카메라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가격적으로도 디자인 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0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핸드폰에도 요즘은 3000mAh 이상 들어가는데 조금 작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셔요. 하지만 저는 이 태블릿을 전원을 꽂지 않고 외부에서 많이 사용해보았지만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던 정도의 사용시간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완충을 한 후에 외부에서 실사용을 약 3시간 정도 하고 들어와도 배터리는 절반 이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본 대본을 작성했던 시점에도 2시 기준으로 완충 상태에서 웹서핑, 유튜브, 대본 작성 작업과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였는데 3시 35분 기준 약 1시간 만이 지났죠. 67%의 잔여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사용시간 계산뿐만이 아니라 USB 파워 딜리버리 2.0 규격의 충전기나 제가 들고 다니는 갤럭시 S8 플러스 고속 충전기 등을 통해서도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45W 이상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기에 충전 용이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는 시스템 종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충전하고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케이스를 덮는 동작 이후에 스스로 전원 종료 등의 전원 관리를 하며 이 스케줄이 잘 짜여 있는지 대기 시에도 전력 소모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의 노트북들 중에서는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은 제품이 꽤 있죠. 하지만 이 갤럭시북 10.6은 윈도우 태블릿과 동시에 윈도우 10 홈 64비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은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 세팅이 완료가 되어서 출고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 가능한 유틸 프로그램과 삼성 소프트웨어 또한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죠. 일단 S펜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에어 커맨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스마트 셀렉트, 캡처 쓰기, 삼성 노트 등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윈도우 특성 원노트가 더 편리했기 때문에 원노트를 자주 사용 중입니다. 또 삼성 플로우라는 삼성 기기끼리 연동 어플을 탑재함으로써 갤럭시북의 잠금을 갤럭시 S8의 홍채 인식으로 해제할 수 있는 등 이런 연동성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제 본체를 다 살폈으니 갤럭시북과 뗄 수 없는 액세서리들을 둘러볼까요? 먼저 S펜입니다. S펜 4096단계의 필압 구성과 코어 M3 모델임에도 S펜 사용 시의 딜레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갤럭시 노트 10.1과 비교를 했을 때는 윈도우가 확실히 무거운 OS인지 안드로이드 태블릿인 갤노트에서는 더 낮은 사양에도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펜은 이전의 노트 시리즈처럼 내장이 되지는 않지만 덕분에 두께에 대한 자유로움이 훨씬 더 느껴지죠. 보다 더 실제 펜과 가까워진 모습으로 이전 S펜들보다 더 좋은 그립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S펜이란 네이밍을 동일하게 사용하듯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인지 이전의 다른 시리즈 제품들과 펜 인식, 버튼 리액션 등이 정상 작동합니다. 펜을 기기 내부에 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봉기에서 보셨듯 펜 홀더가 지급이 되고요. 이는 바로 다음에 설명할 키보드 커버에 알맞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갤럭시북 12.0 제품에는 해당 키보드 케이스가 초기 구성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갤럭시북 10.6 제품에는 동봉이 되어 있지 않으며 따로 10만원 언저리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10.6인치 라인업의 포지션 특성상 가격대와 경쟁사 제품을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 키보드 커버를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아쉽진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거 없이 쓰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사실 이 키보드 커버를 처음에 제품 구매할 때 같이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CJ 택배가 파업을 해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제 갤럭시북 본체는 일찍 도착했는데 키보드 케이스는 한 달 뒤에 도착했습니다. 와, 제가 키보드 케이스 없이 한 달을 사용하다가 진짜 너무 돈이 아까워서 원망스러울 정도로 갤럭시북 사용을 못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 입출력 단자는 타입C 하나예요. 근데 그마저도 충전할 때는 못 써요. 그렇다고 뭐 무선 마우스 키보드 콤보를 사용하려고 해도 이게 뭐 케이스가 없으니까 제품을 세우지도 못하고 키보드 마우스는 막 크기가 이만한데 갤럭시북은 이렇게 작아버리니까 가방에 넣기에도 애매하고 안 넣기에도 애매하고 정말 지옥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키보드가 오고 나서는 아니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제품이 키보드 케이스 하나 없다고 이 정도로 힘들어지나 싶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절대로 추천드리는데 갤럭시북 10.6 구매하시려면 무조건 이 키보드 케이스도 최대한 가격 싼 데에서 같이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진심이에요. 같이 안 사시면 이렇게 갤럭시북 추천해드린 제가 미워질 수 있어요. 일단 크기가 크기인지라 10캐리스 키보드 구성이며 두께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갤럭시북을 이렇게 장착했을 때는
일체감이 장난 아니에요. 원래 한 몸이었다는 듯이 따로 물리적인 탈착 걸쇠는 없는데 이 자석의 인력과 제품 하단의 독특한 구조가 키보드 케이스랑 잘 맞물려서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또 잘 분리되어야 할 때는 쉽게 떨어지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땐 또 잘 안 떨어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키보드가 약간의 오류로 의도치 않은 글자가 입력되는 경우가 살짝은 있다고 하는데 뒤에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일단 일반적인 실사용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오히려 이 정도 일체감 있는 케이스에 너무 얇은 느낌의 키감이 아닌 어느 정도 쫀득쫀득한 실제 노트북을 사용하는 듯한 이 키감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또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나? 일단 단순히 블루투스 키보드로서는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으나 이 키보드 커버는 이 갤럭시북 하단에 독자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터치패드도 존재하고 갤럭시북을 보호하는 커버 역할, 그리고 이렇게 스탠딩에 삼성 AS까지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따로 포트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확장성도 부족한데 거의 갤럭시북 단독 사용에 2배 이상의 효율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갤럭시북이 46만원 정도 하는데 이 키보드 커버가 10만원이거든요. 전 둘 다 합쳐서 56만원대 값어치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분 구성은 갤럭시북 30만원 정도, 이 키보드 커버가 거의 25만원 정도로 상당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걸 꼽아보자면 스탠딩 각도를 3가지밖에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마저도 이 2가지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나머지 1가지 방법은 아예 키보드를 뒤로 제끼는 거예요. 물론 또 신기하게도 키보드를 180도 이상으로 젖히면 인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좀 신기하긴 했는데 무튼 각도 조절은 쉽지가 않다는 점. 자, 이제는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열 이슈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좀 모르겠어요. 사람은 목욕탕의 물이 40도만 넘어도 뜨겁다고 느끼죠. 하지만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많게는 8, 90도까지 발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이고 그렇기에 대부분의 컴퓨터와 노트북들은 이에 맞는 쿨링 솔루션을 준비하곤 하죠. 서피스 프로도 따로 발열 배출 구멍도 있고 얇게 나온 노트북들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쿨링 팬 등이 존재하는데 얘는 어딜 봐도 그렇게 생긴 게 없죠. 이러한 설계를 팬리스라고 합니다. 따로 쿨링팬이 없다는 거죠. 쿨링 솔루션을 준비함으로써 생기는 이제 소음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문제점들을 그냥 뭐 스마트폰이나 일반 안드로이드 애플 태블릿들은 따로 여기 구멍 나 있고 막 쿨링팬 돌아가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성능과 발열, 전력 소모량을 낮춤으로써 해결했는데요. 이제 윈도우 태블릿은 살짝 사정이 다르죠.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이런 얇은 태블릿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발열이 생기는 거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움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웬만한 메인보드나 CPU는 100도가 넘어가면 아예 블루 스크린이 뜨고 컴퓨터나 장치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할 때도 그랬고 뭐 갤럭시북이 그렇게 멈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팬리스 설계와 어느 정도 막힘없는 사용을 위한 그 정도의 스펙을 탑재하였고 또 윈도우 태블릿이란 점이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의 발열 이슈는 안고 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또 웹서핑만 하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오래 하고 뭐 이렇게 낙서 조금 오래 한다고 해서 따로 뜨거워지는 걸 저는 보지 못했어요. 만질 때도 뭐 그렇게 뜨겁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겨울이라 그런가? 무튼 이 점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키보드 오류 이슈입니다. 원이나 권이란 글자를 빠르게 치면은 전혀 의도치 않았던 티액이 입력이 된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전자기 키보드 커버에서도 발견이 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관련 오류를 재현해보면 여기 보시면 티액이 입력이 되긴 하네요.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재현을 하는 과정 자체는 좀 실사용이랑 거리가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원을 아무리 빠르게 쳐도 이게 쉽사리 빨리 쳐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 원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동시 입력을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티읕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오류는 이렇게 어렵게 재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점도 고쳐야 하겠지만은 저는 상당량의 대본을 이 갤럭시북을 통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뭐 불편함보다는 가볍고 안정된 키감으로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단 하나의 입출력 포트 존재인데요. 이거는 불편합니다. 정말로 불편하고 확장성이나 실제 사용하는데 가장 불편하게 와닿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전원 포트를 따로 확보를 하고 입출력 포트를 타입C 하나로 유지시켜도 불편한 거를 전원 충전까지 이 포트로 해야 된다는 점은 정말 불편합니다. 물론 이 제품의 상위 라인업인 갤럭시북 12.0은 해당 포트가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서피스 프로라든지 여타 다른 경쟁작들은 타입 A 포트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점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를 따로 구매하거나 타입C USB 허브나 젠더를 별도 구매하는 것이 필수적인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런 구매 역시도 젠더를 통해서 충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 규격까지 잘 살펴가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도 마음 편하게 삼성전자 정품 젠더를 구입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네요. 물론 이런 단점을 그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에 말했듯 이렇게 키보드 커버를 구매하시거나 마이크로 SD 카드를 따로 구매하시는 편이 최선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단점과 스펙을 정말 골고루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노트북 구매 가이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노트북과 갤럭시북을 고민한다면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노트북과 윈도우 태블릿에 대한 고민을 먼저 선행하시고 휴대성과 사용 용도에 따라서 윈도우 태블릿을 구매하셔야 했을 때 운용 가능한 예산이 50만원 정도 선이라면 이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이 제품이 가지는 가치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라는 메이저 제조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마이너 제조사들보다는 제품 마감의 신뢰도와 완성도 그리고 뛰어난 AS 편의성을 갖추면서 비슷한 가격의 라인업에 서피스 고어 같은 제품을 비교해보아도 S펜 기본 제공과 코어 M3를 비롯한 준수한 스펙 구성은 해당 가격대에서는 이만한 제품을 찾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윈도우 태블릿에게 바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성능을 고루 갖춘 제품. 카페에 가서 굳이 롤을 하고 싶다던가 밖에서 영상 편집 등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 대신에 외부에서 워드든 파워포인트든 윈도우 PC 업무를 보시거나 블로그 포스팅이나 넓은 화면으로 웹서핑 등을 즐기며 S펜을 사용하여 각종 회의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강의를 듣는데 들고 가는 조용한 노트북, 바로 이 제품이 최선의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프로컨슈머를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컨슈머 차크였습니다. 끝!